엄마들이 편해지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모유사TV의 모은영입니다. 오늘은 아동심리학 전문가 한소현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목동아동발달센터에서 아이들 임상심리 평가하고 그다음에 놀이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그 놀이치료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놀이치료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놀이와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살피고 그 다음에 심리적 접근으로 문제를 치료하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아동의 자기 표현 수단이 놀이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 등 전반적인 발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죠. 요즘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오 박사님의 금쪽 상담소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놀이치료라고 해서요. 저는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훨씬 전문적이네요. 네, 맞아요. 요즘 국가 바우처에서도 심리재활이나 행동재활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있지만 치료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향의 아이들이 놀이치료를 많이 하게 될까요? 요즘에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한자녀 가구가 많아지면서 또래와 어울리거나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짜증이 많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쉽게 적응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일반 그런 놀이치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수업을 먼저 진행해서 문제 행동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고 이제 적절한 의사표현과 상호작용 기술들을 연습해서 이후에 연령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아서 집단 치료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놀이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놀이치료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조금 더 친밀감 있는 소통을 위해서 찾은 게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마치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해요. 놀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아동 중심 놀이 치료가 있습니다. 함께 놀면서 아이의 행동을 수용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조화된 환경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발달 놀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 행동을 수정하거나 부정적 사고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인지행동 놀이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이치료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놀이치료를 고민하신다면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놀이치료사가 어디 있는지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 놀이치료를 할 때 그 선생님만의 진행 방식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저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편이에요. 입실 후에 바로 인사하거나 원하는 것을 허락을 받고 놀잇감을 가져오고 하는 것들이죠. 치료사를 위협하거나 장난감을 부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안 되라고 주의를 주고 이에 대한 훈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고 스스로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확 되는데요. 혹시 혼자 활동하지 못하는 영아기 시절 아이들 정서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영아기 아이들의 애착관계는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돼서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애착 발달 단계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0에서 3개월에 해당되는 1단계는 울기나 미소 짓기, 소리 느게 행동을 하지만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애착 대상과 낯선 사람들을 변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아직 감각을 다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해당되는 2단계가 되면 이때부터 애착 대상과 낯선 사람에 대한 변별 능력이 생기게 돼요. 신체 발달과 함께 보면 이제 아이들은 보다 선명하게 보이고 잘 들리니 변별하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거죠. 3세까지 해당되는 3단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과 추구의 단계예요. 이 시기에 애착 대상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 접근을 보이는데 이는 유아의 운동력과 이동력이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익숙한 사람과 멀어지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4단계는 아동기인데요. 목표 수정 동반 단계라고 해요. 3세 이전 유아는 양육자와의 거리감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4단계에 와서는 애착 대상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서 애착 대상이 자신의 목표에 따르도록 하거나 애착 대상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며 협조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니까 조절하면서 협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아이들과 또 안정적이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항애착, 회피애착, 비조직적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안정애착은 엄마를 안정된 기반으로 삼고 마음껏 노는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항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이미 불안해하고 있고요. 엄마가 나가면 더 극단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이제 장애 진단 기준이 변경됐어요. DSM-5가 출시되면서 ADHD도 장애 진단을